50대 대기업에 다니는 중년 남자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 소개된 것인데요. 그에 대한 현실 조언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통해서 새롭게 맞이하는 인생 이막에 라이프 스타일의 단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매주 주 2회, 2회, 3회 최신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강대호 기자가 쓴 글인데 50대 대기업 중년 남자들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곳에 이런 기사를 포워딩을 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이제 그 50대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떠밀리는 낀 세대라는 게 내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자녀는 아직 커야 되고요. 혹시 부모님이 아프시면 하는 그래서 돈벌이에 대한 불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대기업 다니면 그래도 그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은데 무슨 돈 걱정이야 라고 배부른 소리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대기업에 있는 50대 중년들이 느끼는 치열한 불안은 바로 돈벌이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제가 그 중년 대기업 다니는 50대 이상 한 100분 정도를 인터뷰하면서요. 그분들의 고민도 듣게 됐고 실제로 제가 연구하는 시니어 라이프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서 바꿔야 될지에 대한 현실 조언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대기업분들이 고민하는 것은요. 정년을 다 채우고 나면 이미 60살인데 그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차라리 더 늦기 전에 뭐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50대면은 아직 한 좋은 경우에는 한 10년, 또 물론 대기업은 40대에 이렇게 퇴직하는 경우도 너무 비일비재하지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지금은 늦지 않았나요? 아니면 정년 퇴직을 채워야 하냐요?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요. 시니어들이 많은 경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퇴직을 하고 나면요. 초기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계셨던 후왕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렇게 보전으로 2, 3년 임원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록 임원이 아닌 뭐 부장이나 차장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중소기업에서 아직 2, 3년 또는 이제 네트워크 있다면은 그 2, 3년 정도는 쉽게 생각보다는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정년을 채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정년을 채우지 않는 50대라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저리 인맥과 헤드헌터를 통해서 회사를 알아보고 있지만 나이가 걸리네요. 그 지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퇴직하고 50대인데요. 그 헤드헌터에게 약 한 100개 정도의 그 이력서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헤드헌터가 그 전에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관계도 좋았던 관계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준 거예요. 알아봤는데 초기 몇 년까지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 있던 분들과 중소기업이나 이런 자기 사업을 하는 오너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에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그 자리를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밀려서 나이가 60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실제로 나이라는 것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100분 만나본 분 중에 이분들은 모두 다 나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덜하지만 행정직, 사무직에 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퇴직 후 뭘 보내지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 돈의 흐름이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부족하면 어떻게 채우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은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순서가 이제 현금 흐름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야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어느 정도 기술이 그 연마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결국 왕년에 이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이제 상황을 명확하게 보면서 그때 다시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안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첫 취업 준비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 30대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벌써 20, 30년을 공부하고 준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직장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이막도요. 최소한 20, 30년을 아니어도 최소한 3년 이상의 철저한 준비가 있고요. 그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는 자리는 인턴과 같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대기업에서 그 근면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집 하나 뭐 부채는 있겠지만 집 하나 정도 있고 모아놓은 금융자산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돈이라군요, 자녀 학비 이 정도고요. 생활을 보더라도 최저 생활 수준으로 보면 두 부부 기준으로 150만 원, 그리고 많은 시니어들이 말하는 그 50대가 말하는 25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충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이분들의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위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리스크를 지고요, 왕년에랑 너무 그 철저한 준비 없이 다른 세상이거든요. 기업의 테두리에 있다가 나가서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면요, 리스크를 지게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조금 오버하게 되면 빚이라는 게 달려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빚이 있으면은 그 빚이 자산을 깎아먹고 현금 흐름 구조를 나쁘게 하고요,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재취업을 하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선배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좀 다를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라는 생각이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놓고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통계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직한 사람들의 돈의 현금 흐름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생활 수준이 어려운 분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많이 의존하게 되고요, 아마 대기업 정도면은 여기는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만약에 금융자산이 좀 있다면 금융소득 그리고 주택연금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니어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출신인 경우에요. 그랬을 때 그럼 이 금융소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인가 외에 약간 부족할 수 있는 돈, 이런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대략 한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일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요, 눈을 낮추거나 자기의 꿈을 찾으면 한번 쉽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생활하던 그 생활비 수준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점부터 다시 철저하게 재무 구조를 살펴본다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이 대기업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했던 분들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퇴직하고 나서 몸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 외로 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60세, 50세 정년 퇴직을 하고 나시면 그래도 남은 시간이 50년, 60년이 남았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 시간을 오로지 여가만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따라서 사람은 새로운 인생 이막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꿈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 시작이 바로 그 시작과 마무리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첫 단추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거리로 시작하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나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런 일을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경우지만 그 대단함도 생각 외로 길지 않고요. 창업이나 자기 사업으로 가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안정기를 거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했을 때 일거리로 평생 현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자, 내가 정년을 채워야 될까 아니면 나와야 될까? 여기에 생각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받고 있는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월 이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현금을 얼마를 은행에 예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러면 아주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100만 원의 가치를 만약에 이율 10%로 계산을 한다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뭐 1억 정도, 그렇죠? 1000만 원 1억 정도, 10%일 때 1억이고요. 만약에 1%가 되면 10억이 필요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시겠지만 1억 10억 모은다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그 흐르는 그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이 계속 흐른다면요. 이것은 그러한 예산 가치뿐만 아니라 그 다른 비용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모아둔 돈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년을 채우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그 당신이 나의 사정을 알아? 이거는 버티기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현역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평생 현역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가 당신이 그 일을 해보셨습니까? 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전기 배관하는 거에 대한 전기 기사에 대한 그 붐이 굉장히 일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 기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기사 자격증을 따고 났더니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공계라면 몰라도 문과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그 작은 약식으로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많은 노하우들을 커버하기에는 자격증과 현실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멋있는 일 또는 평범한 일 이런 것들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현실적인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그런 생각이 계신다면 평생 현역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히 자격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현장 경험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일거리를 찾는 것, 평생 직업을 찾는 것, 현역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 2막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혹시 내가 어떤 것을 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잠깐 쉬면서 자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만약에 5년, 10년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정리가 됐을 때 다시 발생하는 그 역동적인 삶의 후반부는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걸리는 것이 물론 가족이나 주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분히 앉아서 가족과 현실과 내일에 대해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그 철저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대학교 졸업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고 벌써 현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 상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출신에서는 리스크와 빚을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해서 나만은 다를 거야 예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 통계 특히 말씀드리는 그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주택연금 그리고 일거리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아도는 인생 이막에 평생 현역의 자세로 작은 현장 경험부터 쌓아가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미션과 일치하느냐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의 그 사례를 들면서 오늘 그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은 이제 대기업 출신이시고요. 일단 정년 채우지 않으시고 일찍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차분히 앉아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내 계획은 이렇고 돈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 한 3년에서 5년을 주면 나의 인생의 재설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되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을 설계했을 때 혹시 그 계획을 달성할 확률이 높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무조건 달성하실 것 같은데요. 그 서로 달성하지 않더라도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한결을 만약에 서울 중심에 있었다면 조금 낮추게 되면은 그 현금 흐름 속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거리를 통해서 평생 현역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돈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건강과 그 다음에 이 시간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대기업에 계시면요, 주변 얘기를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하는 50 플러스 재단 같은 데 방문하거나 주변에 먼저 나오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생각하지 못한 좋은 길들이 펼쳐지시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유튜브를 찾아서 듣는 것 자체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한 그 준비가 되신 것 같고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 이막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러한 그 스테이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